night. Pack your bags, let's go. Feel the summer light. Chasing dreams, you know. Waves are calling. 안녕하세요, 엘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담사 과정, 심화 과정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초반이라고는 명명을 했지만 정말 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셨겠고, 조금은 기초 지식을 갖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했던 그 유니버셜 웨이트 70강, 이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임상을 쌓아갈까, 이걸로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사가 되려면 또 이 지식적인 부분 말고도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 전문 강의 심화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상담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만 좀 전체 공개로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취미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 조금 상담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 과정을 시작하실 분들은 요 다음 영상부터는 비공개 여러분들만의 이 가입자 전용 이 강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일단 이 상담사, 타로 심리 상담사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이 타로는 어떤 점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상식으로 동양 오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동양 오술이라는 거는 명, 복, 의, 상, 산,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하고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어떤 조화나 이해를 배워서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자 연구하는 학문을 얘기를 해요. 자,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운명학, 정해져 있는 이치, 이런 것을 알아보는 학문으로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주명리학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사주명리학, 또 자미두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서양의 학문으로는 점성학, 제가 동양 오술이라고 했지만은 서양의 점성학도 명에 들어가는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이라는 거는 점복자를 써요. 그래서 점학이에요. 점학.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점치는 것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역, 육효, 육임, 또 김은동갑도 있고요. 태을이라든지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속인 분들이 오방기로 점을 친다든지 쌀점을 친다든지 하는 것도 이 복에 들어갑니다. 타로는 그러면 복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의술이에요. 인간의 건강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행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행과 연결해서 동양의 오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의학에서 체질, 오행 체질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지요. 자, 상이라고 하면은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상, 수상, 또 이 뭐 골상이라든지 뭐 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에 해당이 돼요. 자,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연과 인간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고 건강이라든지 수명을 연구한다든지 어떤 인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흔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풍수지리가 산에 해당이 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어떤 정신 수양하고 관계되어 있는 명상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에 해당이 되게 돼요. 자, 이토록 운세를 예측하는 학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타로가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먼저 타로는 카드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탁월합니다. 공동 작업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로 서로가 같이 카드를 뽑아가면서 공감대의 형성이 아주 용이하다. 뭐 요즘에는 이제 전화로 상담도 많이 하지만 저는 전화 상담할 때도 카드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나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무언가 좀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자, 두 번째, 그림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예, 아까 그 부분에도 여기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요 시기에 잘 되실 거예요. 지금 걱정하시지만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도 카드로 딱 보여주면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안심감을 줄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이럴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보여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타로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 문제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저도 이제 뭐 주역도 하고 명리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나 타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카드의 그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상대방의 속마음 이런 것을 알아볼 때 매우 적합하고 뛰어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타로를 상담하고 또 그림을 보고 이러면서 어떤 힐링을 얻을 수 있죠. 이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뭐 꼭 타로가 아니어도 어떤 사주 상담이 됐던 다른 운세 상담도 그 상담사가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을 때 고객들은 내담자들은 굉장히 힐링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타로라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서 어떤 그림을 보면서 또 나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 하는 걸로 이 힐링을 얻어가기도 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무엇보다도 지금 타로가 인기가 있고 현대인들에게 아주 관심을 받고 있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자, 좋은 타로 상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담사에 대해서 일단 적어봤어요. 자,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뽑아서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상담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담사라는 것은 활인업이라고 하죠.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활인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물으면 타로 하면 돈을 많이 번다면서요? 라든지 조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안 되면 어떤 직업도 우리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1순위가 무엇인가인 거예요. 나는 이런 내가 어려움을 타로를 통해서 극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싶어 라는 마음이 적어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1순위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요것도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수련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담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항상 있잖아요. 지식을 습득하고 나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근면함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되다가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할 때도 있고요. 또 타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타로 이외의 사회적인 지식을 얻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림을 보고 풀이를 할 수가 있죠. 같은 그림을 보고도 세상이 변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덕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경청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나와는 그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거는 타로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 상담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진실성을 갖고 공감적인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입장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편에서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가치관에 부딪히는 상담을 많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불륜을 하고 있는 고객이 왔다라든지, 혹은 어떤 뭔가 동성애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담사와는 가치관이 맞지 않는 그런 내담자가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좀 봐 하고 내가 이미 판단을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공감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조언을 듣고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도저히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하시면은 애초부터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불륜 상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든지 그 투자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 상담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어떤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고객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접수된 상담이라면 여러분들이 편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심하고 신뢰되는 상담을 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자 이거 1, 2, 3, 4 이렇게 했지만 네 번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비밀 유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기에서 그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난 고객님도 길에서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 타로샵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상담했나 보네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에 대한 그 비밀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수업 때 제가 어떤 사례를 공개하는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흔히들 타로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고객이 이랬다 하는 것을 공유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풀이가 안 되니까 그거를 다른 상담사에게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고객인데 나의 사례를, 물론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듣거나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들으면 내 얘기다라고 알 법한 것을 어딘가에 이렇게 떠돌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자, 이 부분은 비밀을 절대로 보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되게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내담자와의 이중관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거는 실제로 상담사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커플이 상담을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각각 따로 상담을 오게도 됩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도 남편도 오고 부인도 오고 이래가면서 뭐 이쪽이 바람을 피나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물어러 온다든지 조금 뭐라 그럴까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갔어요? 라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선을 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와의 이중관계, 그러니까 양자를 다 상담하면서 양쪽에 다 비밀을 알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오픈을 요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분에게 상담을 뭐 아는 선생님한테 돌린다든지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상담사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는 행동이 돼요. 결국 그 선생님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성적 관계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고객과 그런 관계가 된다든지 또 뭐 제자 선생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 남자 상담사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종종 보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의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닌 그런 것이 끝났을 때 맺어야 되는 관계이시겠죠. 자, 그리고 6번.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진다.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 스스로가. 굉장히 이것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상담사를 많이 봅니다. 속마음 체크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또 오세요 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게 당장의 돈벌이는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어떤 점에 의존하게 된다든지 타로에 너무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상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진정한 활인업을 하는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조금 정리하고 생각했던 거고요. 실제 상담사의 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상담자의 역할과 윤리, 이거는 타로 상담사의 윤리라는 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심리상담학회, 또 미국 심리학회의 윤리강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5가지 철학적 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복지 증진과 무해성. 자, 그런 이 얘기는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와 책임. 내담자하고 어떤 신뢰 있는 관계, 그리고 자신의 역할,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한다. 자, 세 번째는 성실성. 교육, 연구, 게을리하지 않고 상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믿을 수 있게 행동을 한다. 자, 네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상담 서비스의 혜택, 접근 제공을 공정하게 한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권리 존엄에 대한 존중,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 자기 결정권을, 주도권을 존중한다. 뭐 제가 얘기한 것과 대동소이하지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좀 무슨 얘기인지 짚어볼게요. 먼저 복지 증진과 무해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돕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지, 상담사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좋은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궁합을 보러 왔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궁합을 보러 왔다. 그랬는데 이 며느리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죠. 결혼식에 날을 잡았어요. 둘이 요런 성격의 좀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의하면 좋겠네요 하고 좀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시는 건 좋지만, 궁합이 안 좋아서 이혼수가 있어요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좋지 않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백발백중 맞춰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닌 거고, 노력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겠죠. 또 묻지도 않았는데 딱 상담에 온 그 사람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좀 의심병이 있어. 그런데 지금도 여자 있어요. 옛날 그 여자랑 연락해요. 이런 이야기로 불안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죠. 그런 것이 비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 렉처 할 때 말씀드렸듯이 삼각관계 이런 거는 카드 한두 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개가 중복됐을 때, 이랬을 때 이야기해야 되고, 그게 상황적으로 무해할지 유해할지 상대가 원할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부정적으로 또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타로를 보고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릴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신뢰와 책임입니다. 신뢰를 형성한다. 이 내담자하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라포를 형성을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그냥 타로 보러 왔을 때 믿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거를 형성하기란 쉬운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편안한 상담 공간, 편안한 소통 스킬 이런 것들을 좀 갖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소음이 너무 들린다든지 또 이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객의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전까지도 운동을 했다라든지 헉헉거려가며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점이겠죠. 그래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담을 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교육, 연구 이런 거를 게으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만심 이게 정말 금물이에요. 이거 틀림없어요. 이런 카드 나오면 틀림없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단정 짓고 이러는 것들은 좀 위험하다.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항상 주의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끊임없이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공정성인데요. 상담의 서비스, 혜택, 접근 제공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동일한 상담의 질과 요금을 제공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 얼마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 손님은 돈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더 부르고,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 인간의 권리 존엄에 대한 존중, 개인 사생활 비밀 보장, 자기 결정 주도권을 존중해준다. 비밀 유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타로 동아리, 상담사끼리 공유도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범죄하고 연루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들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 상담사가, 내담자가. 이와 같이 어떤 공공이나 그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속인 중에 비다나 씨였던가요? 노상원이 상담을 왔던 것을 공개했죠. 그런 케이스가 이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 사실을 들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사는 상담을 할 뿐, 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여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하고 정해주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담이에요. 내담자가 그걸 원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주세요. 이렇게 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라도 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결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담에 저는 중독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 상담이 끝나면 내담자가 자립해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좋은 상담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신 내용으로 이제 매일매일 스킬업을 하시고요. 주변에 지인분들 또 가족분들 좋은 상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유니버셜 웨이트의 심화 버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